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성격이 거칠고 사나웠는데 며느리인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퍼부었죠. 결국 저는 폭언에 시달리다가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풍족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하고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후에 처음 2달간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봤지만 전 남편의 전화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죠. 저는 법원에 면접교섭 미행명령 신청을 했고 결정문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저는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남편이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야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갔던 것을 알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유학 비용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혼했을 때 만 6살, 4살이었던 아이들을 22살, 19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유학 비용의 절반을 줘야 하는 걸까요? 양육비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혼 조정을 했을 때 양육비 지급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현재나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언제든지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 즉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의 복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로
권리의 성질로 봐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진행하지 않고요. 양육 의무가 종료된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진행을 한다고 보아서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인이 된 이후에 10년간 이제 진행된다는 건데요. 사연을 보면 그러면 이혼 당시 6살, 4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요. 근데 지금은 만 22살, 19살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지 한 1년, 3년 정도 된 상황이시네요. 전 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가 이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청구 금액인 약 15년 동안의 자녀들한테 소요된 유학 비용의 절반 다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제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더라도 그 상대방이 모두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또 일시에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서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의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리고 또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도 함께 봅니다. 네, 유학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학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고 그 부담해야 되는 부모들의 각자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도 함께 봐서 이 부담이 어느 정도 가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냐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 과거 재산분할 등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거나 이제 뭐 유학사정이라든 그 특별한 비용을 인식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사정, 또 상대방이 저희한테 고지도 하지 않고 유학을 데리고 가서 연락을 끊어버린 사정 등을 좀 주장하셔서 감액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정 이제 주장하면 상당 부분은 감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연자분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쨌거나 뭐 감액은 되겠지만 과거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이들을 전혀 만나지 못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연자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없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이미 그 조정 당시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시지 못하셨고 그 이후에 또 이행명령까지 청구를 하셔가지고 받으셨음에도 또 만나지 못했던 걸 본다면 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하급식이나 하나 다수의 판례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방해받았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위자료가 인정됐던 사건이 있으면 좀 소개해봐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하급식 판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자녀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였고요. 네.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은 이제 불가피하게 영상통화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고 자녀들이 곧 귀국한 이후에는 통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만나서 면접 교섭을 하기로 정했었는데 영상통화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양육자를 상대로 그 횟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이제 곱하기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안에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영상 면접 교섭이라는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 사안에서도 이제 뭐 상대방은 자녀의 복리를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네. 뭐 영상 면접 교섭 자체가 그렇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봐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면접 교섭 협조 의무를 이행을 거부했다고 봐서 면접 교섭 권리자인 일방 부모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면접 교섭을 방해받은 경우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알려주셨는데 이거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 걸까요?
네, 저희 민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750조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민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 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그 법원에서 매 면적 교섭 불이행 행시마다 각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곧바로 각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면서 네. 불이행 시에 이미 손해자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서 3년 내,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3년의 소멸시간 기간 내에 대한 면적 교섭 불이행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으니 이것도 좀 고려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양육비 지급 조항이 없어도 양육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이제 권리가 이제 소멸하지 않지만 성년이 된 이후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제 최근의 대법원 판례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하셔야 되겠지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분담액을 정하기 때문에 유학 비용의 절반을 꼭 지급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